자,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은 문자와식 세 번째 시간 1차 방정식 활용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활용이라는 것도 어려운데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과 함께 활용 문제를 푸는 방법을 정확하게 공부를 하고 어떤 유형의 활용에도 잘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수업을 잘 집중해서 들으셔야 되겠고, 유형별로 선생님이 오늘 한 7문제 정도를 같이 풀어주도록 할 거고요. 활용을 할 때 요 4가지 순서에 맞춰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첫 번째는, 자, 문제를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자, 문제를 읽는다는 거, 문제를 분석한다는 거죠. 문제를 잘 읽어보시고, 무엇을 구하라고 하는 것인지 구하려고 하는 미지수를 지정을 해줍니다. 자, 미지수를 우리가 x라고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해주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미지수를 어떻게 할지 이제 전략을 세웠다면 식을 세워주면 되죠. 방정식을 세워주세요. 자, 방정식을 세웠으면 세 번째 방정식을 풉니다. 방정식을 풀면 해가 나오죠.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해가 물어보고 있는 활용이기 때문에 조건에 맞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답이 조건에 맞는지 확인을 해준다. 답을 이제 확인하는 작업, 단위를 쓰는 경우 정확하게 단위까지 다 맞춰가지고 쓸 수 있는지 그것까지를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를 꼼꼼하게 읽어보고 구하려고 하는 미지수를 지정해서 방정식을 세워서 풀고 나서 거기에서 나온 답이 조건에 맞는지 확인 작업만 해주면 활용 문제는 모두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예제는 시간, 거리, 속력에 대한 예제 중에서 기차 문제를 선생님이 골라봤어요. 시간, 거리, 속력, 공식은 문자화식 하면서 먼저 다 공부를 했으니까 공식은 다시 확인하지 않고 바로 가도록 할게요. 자, 어떤 열차가 길이 720m인 철교를 완전히 지나는데 20초 걸렸고, 이 열차가 같은 속도로 1200m의 터널을 지나는데 30초 동안 보이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이 열차의 길이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기차 문제에서는 완전히 통과하는 것과 보이지 않은 상황이 다른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그림으로 한번 보여줘 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선생님이 그림을 잘 못 그려요.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 중에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선생님의 되지도 않는 주장이 하나가 있긴 한데요. 자, 여기 지금, 여기 이렇게 해서 철교, 여기 다리가 있는 걸로 할게요. 여기 선생님 특별하게 복잡하게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쓸게요. 자, 여기 철교가 있고요. 이 철교를 기차가 완전히 통과하는데 20초가 걸렸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진행 방향이 이렇게 간다라고 할 때 기차가 완전히 통과를 하려면, 자, 여기 기차가 앞에 있어요, 지금. 기차가 여기에서부터 완전히 통과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나요? 이게 지금 이 노란색 기차가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지고 완전히 통과할 거면 머리가 철교 끝까지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될 때 우리는 기차가 완전히 통과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터널 안에서 30초 동안 보이지 않은 그림도 한번 그려봐야 되겠죠. 터널 안에서 30초 동안 보이지 않았다 그랬어요. 자, 터널은 조금 더 기니까. 자, 터널 안에서 기차가 30초 동안 보이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보이지 않을 거면 기차 끝이 여기에 걸려야 되죠. 자, 이렇게 하면 안 보이잖아요. 터널 안에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역시 보이지 않았다. 완전히 보이지 않아야 되니까 기차 머리가 여기 와서 만날 때까지. 그러면 보이지 않은 그림이 되네요. 완전히 통과한 그림, 보이지 않은 그림. 이랬을 때 기차가 이동한 거리를 가지고 우리가 식을 세워주면 됩니다. 그러면 기차는 여기에서부터 어디까지 이동을 했냐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20초 동안 기차가 이동한 거리는 여기에서부터 철교 길이와 자기 기차 길이만큼 이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30초 동안 보이지 않은 거, 기차는 여기에서부터 30초 동안 여기까지 움직였죠. 자, 이거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터널의 길이에서 기차 길이만큼을 뺀 나머지를 지금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거리를 지금 가지고 식을 접근을 해주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분석을 했습니다. 문제를 분석을 해서 지금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면 구하려고 하는 미지수를 지정을 해줘야 되죠. 열차의 길이를 물었어요. 그러면은 열차 길이를 x라고 두고 식을 세워보도록 할게요.
자, 열차의 길이를 x 미터라고 두고, 자, 지금 여기 전부 다 단위가 미터로 나와 있기 때문에 단위 맞추는 거 주의하시고, 여기 시간은 전부 초로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그냥 간단하게 해도 되겠고, 그러면 이 열차가 철교를 지날 때의 속력과 터널을 지날 때의 속력이 같은 속력으로 이동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속력은 우리 어떻게 구하나요?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철교를 지날 때 속력은 시간 20초 분의 거리는 철교의 길이와 기차의 길이 이렇게 된다 그랬으니까 720 더하기 x, 그리고 터널을 지날 때의 속력은 30분의 시간분의 거리. 터널을 지날 때는 전체 터널의 길이에서 기차의 길이만큼을 뺀 나머지를 이동을 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철교를 지날 때 속력과 터널을 지날 때의 속력은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방정식을 세워주고 방정식 풀이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20초, 30초 이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양쪽에 똑같이 60을 곱해주면 되겠어요. 60을 곱해주면 여기에는 3이 되는 거니까 2160 더하기 6x가 되나요? 자, 그리고 여기는 2400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는 건가요? 자, 그럼 여기가 8x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는 240 이렇게 되나? 뭔가 계산이 틀린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죠. 왜? 2160이니까 240이 아니죠? 240 그러면 x는 30m 이렇게 해서 기차의 길이가 나오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해. 지금 선생님이 수업 준비할 땐 답이 30이 아니었는데 어디가 틀렸나? 아, 여기에서 선생님 계산할 때 잘못 계산했네요. 선생님보다 먼저 찾은 거 아니야, 여러분? 자, 여기다 똑같이 60을 곱해주면 6x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3x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3x, 2x니까 5x가 되는 거고 5x는 240 해서 x는 30이 되는 게 아니라 48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기차의 길이를 물었으니까 열차의 길이는 답을 쓸 때는 단위까지 잘 맞춰가지고 써주라 그랬죠. 48m. 그래서 자, 문제를 열심히 분석을 하셔서 미지수 지정하고 조건에 지금 맞는 방정식을 세워가지고 마지막에 그 답이 조건에 맞도록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우리 농도 문제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농도 공식 당연하게 머릿속에 기억나야 되겠고요. 자, 문제 분석 한번 해볼까요? 4% 소금물 400g에서 소금물 한 컵을 떠낸 만큼 물을 또 부어줬어요. 그리고 10%의 소금물을 더 넣어서 최종적으로 5% 소금물 520g이 되었다. 그랬을 때 컵으로 떠낸 소금물의 양을 물어본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여기에서 이걸 떠내고 물을 부어주고 소금물을 더 섞어서 5% 소금물 520g을 만들었다는 거구나. 그랬을 때 컵으로 떠낸 소금물의 양을 물어봤으니까 컵으로 떠낸 소금물의 양을 xg이라고 놓고 그리고 이제 방정식을 세워주면 되겠고, 이런 농도 문제를 할 때는 농도를 가지고 식을 세워주는 학생들도 있고 소금의 양을 가지고 식을 세워주는 학생들도 있는데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소금의 양을 이용해서 식을 세워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뭐 농도로 하고 싶은 학생은 농도로 하고 소금의 양으로 하고 싶은 학생은 소금의 양으로 해도 되는데 선생님들은 소금의 양을 이용한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 맞는 비커를 그려주면 이런 문제는 아주 깔끔하게 해결이 돼요. 자, 비커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에서 4%의 소금물 400g에서 한 컵의 소금물을 떠냈어요. 자, 소금물을 xg을 떠냈어요. 자, 이렇게 됐죠? 자, 비커 그릴 때 선생님은 농도, 소금물의 양 이렇게 채워주는데 그러면 떠낸 소금물의 양의 농도는 몇 %죠? 여기에서 소금물을 떠냈어요. 농도는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똑같이 4%. 여기서부터 벌써 막히기 시작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물을 부어줬어요. 떠낸 만큼 물을 똑같이 부어줬으니까 xg. 자, 물의 농도는 소금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물의 농도는 0% 이렇게 되고 여기에 또 10%의 소금물을 더 섞어서 10%의 소금물 xg, yg. 자, 이렇게 해서 5%의 소금물 520g을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만들었다 그랬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빼고 더하고 해서 등호를 하나 써줬더니 벌써 그림이 방정식처럼 보이고 있고요. 여기만 채워주면 되겠어요. 여기는 Yg, Xg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자, 1학년 과정에서는 아주 복잡하지 않으면 미지수 2개 나오지 않습니다. 한 개만 가지고 X만 가지고 풀어낼 수 있도록 여기에 있는 것들을 다 더했을 때 520g 나와줘야 되니까 400-X 더하기 X는 400. 아, 그러면 여기는 120g이구나. 10% 소금을 120g 섞었다. 이렇게 해서 해주면 되겠네요. 자, 소금의 양을 이용해서 방정식 만들어 줄게요, 이제. 그러면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100분의 0 곱하기 X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여기에 있는 소금의 양과 여기에 나오는 소금의 양은 같아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풀어주면 되죠. 그러면 자, 이런 거 풀 때 여기서 이렇게 막 약분하려고 약분되는 거 약분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동시에 100을 쫙 곱해가지고 가면 좋겠어요. 자, 똑같이 100을 다 곱해주면 1600 마이너스 4x 더하기 1200이 2600 이렇게 되시죠. 그러면 마이너스 4x가 2800이 이 양을 살포시 해주시면 마이너스 200 이렇게 되면서 x는 50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제 답을 쓸 때 컵으로 떠낸 소금물의 양은 몇 그램? 50g 이렇게 해서 단위까지 꼭 맞춰가지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우리 일에 대한 문제를 해보려고 해요. 어떤 일을 하는데 똑같은 일을 A 혼자서는 30일 걸리고 B 혼자서는 24일 걸려서 그 일을 끝마칠 수 있는 어떤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을 A가 먼저 혼자서 12일 동안 일을 하고 나머지 일을 A와 B가 함께 해서 마치려고 할 때 A와 B 둘이 같이 일을 해야 하는 날은 며칠인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이렇게 쭉 분석을 하고 물어보는 건 뭐죠? 둘이서 같이 일을 해야 하는 기간. 자, 그거를 우리는 X일 동안 같이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미지수 지정을 하고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떤 일을 완성을 했어요. 그러면 그 일의 완성을 우리가 1이라고 두고 1이라는 일을 하는데 A는 혼자서 30일 걸렸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A는 하루 동안 자, A가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얼만큼인 거죠? 자, A가 하루 동안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은 그러면 30분의 1만큼 일을 할 수 있다는 거고 그러면 B가 1만큼의 일을 하는데 24일이 걸렸으니까 B가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은 24분의 1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A가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과 B가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 그리고 구하려고 하는 미지수 지정을 했으면 방정식만 세워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하루에 30분의 1만큼씩의 일을 하는데 12일 동안 일을 했으니까 A가 먼저 해준 일의 양은 30분의 1 곱하기 12.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두 사람이 같이 함께 일을 한 날이 X일. 그러면 30분의 1만큼을 A가 X일만큼 30분의 1X 그리고 24분의 1만큼을 X일만큼 했으니까 24분의 1X 이렇게 해서 했을 때 자, 요 일을 다 더해서 1이라는 일을 완성한 거니까 이렇게 해서 방정식을 세워주면 되겠어요. 자, 이런 문제 할 때 학생들이 초등학교 때 했던 그러한 것을 기억을 해서 전체 일을 1로 놓고서 30분의 12만큼 일을 했으니까 그것을 빼주고 그러고 나서 남아있는 일을 30분의 1하고 24분의 1로 나눠주고 막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초등학교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분명히 문제를 분석해서 미지수를 지정한 다음에 방정식을 세워서 그 방정식을 그냥 간단하게 풀어내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30을 넘겨서 계산을 해주면 얘네가 지금 30분의 1x, 24분의 1x 되는 거고 여기가 30분의 18 이렇게 되나요? 자, 이렇게 해서 최소 공배수를 곱해가지고 휘리릭 해주면 되는데 요 계산은 선생님이 생략하도록 할게요. 좀 어렵네. 그래가지고 내가 했더니 x는 8이 나와요. 그러면 둘이 같이 한 일을 한 기간은 며칠이니라고 물었으니까 답을 쓸 때는 둘이 같이 8일 동안 함께 일했다. 이렇게
조건에 맞춰서 답을 항상 써주는 습관만 들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원가 정가 문제예요. 앞에서 우리 문자식 하면서 원가 나와 있을 때 정가 정하고 거기서 또 할인해서 최종 판매가 구하는 문제 공부했었죠. 여기도 지금 그거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풀이를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된 학생들은 이 문제도 수업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먼저 수업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고 그리고 이 문제를 풀어주면 완전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원가가 1,000원인 어떤 물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물건에서 정가에서 20%를 할인해서 팔아도 원가에 대해서는 4%의 이익이 남도록 하려면 원가에 몇 %의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해야 하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를 천천히 끊어서 읽었다면 구하려고 하는 거 무엇인가? 원가에 몇 %의 이익을 붙여야 되겠니? 해서 여기 X%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식을 찬찬히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원가 1,000원. 여기에서 몇 %의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해야 되겠니? 그랬으니까 정가는 원가의 몇 %? 1 더하기 100분의 X. 원가 1,000원 더하기 1,000원의 100분의 X. 분배 법칙 써서 이렇게 해주면 된다 그랬고요. 여기에서 세일을 한다 그랬죠? 얼마큼 세일해 준다 그랬나? 20%를 할인해서 판매한다 그랬어요. 정가에서 할인하는 거죠? 그러면 1,000원에 1 더하기 100분의 X에서 20%를 할인하는 거니까 여기는 1 마이너 100분의 20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원가에 4%의 이익이 남는다 그랬어요. 자, 원가에 대해서 4%의 이익이 남는 거니까 원가 1,000원에서 4% 100분의 4 이렇게 해서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등식을 어떻게 세우나, 방정식을 어떻게 세우나 또 고민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지금 판매를 하는 가격은 이것이고, 그리고 나에게 들어오는 이익 금액은 요만큼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판매를 했을 때 나에게 들어오는 금액, 그것이 결국 이만큼의 이익이 나오도록 해야 되는 거니까 최종적인 세일 가격과 4% 이익이 되는 금액이 같다라고 놓고 방정식을 세워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두 개만 갖다고 놓고 세워주면 돼요. 그래서 1000 곱하기 1 더하기 100분의 X 그리고 1 마이너스 100분의 20이니까 요거는 계산을 해서 쓸게요. 100분의 80은 요거는 1000 더하기 1 더하기 1000 더하기래 1000 곱하기 1 더하기 100분의 4 이렇게 해서 요거를 이렇게 막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요런 문제에서는 식을 여러분이 세워보면 알겠지만 원가가 얼마가 되던 간에 양쪽에 똑같이 원가가 항상 들어가요. 원가. 최종적으로 원가가 항상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원가를 그냥 약분을 해주는 거예요. 양쪽에 똑같이. 이렇게 해서 풀어주는 게 훨씬 편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1 더하기 100분의 X 그리고 100분의 80, 1 더하기 100분의 4니까 100을 양쪽에 똑같이 곱해주면 좋겠죠. 100을 똑같이 곱해서 얘네 정리를 해보면 100을 곱해주니까 100 더하기 X, 100을 곱해주면 여기도 없어져서 80 이렇게 되나요? 그거 아니죠? 이거 곱하기 100분의 80이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한 개로 생각을 해서 100을 한 번만 여기다가 곱해줬으면 100분의 80은 변화가 있으면 안 되죠. 자, 100분의 80은 5분의 4 그대로 두시고 여기다 100을 곱해주면 100 더하기 4에서 104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분배를 마구마구 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문제에서 간단하게 풀 수가 있어서 선생님이 지금 풀어주는 거야. 그러면 100 더하기 X는 여기다가 4분의 5를 곱해주면 104 곱하기 4분의 5가 되는 거니까 130 이렇게 되면서 아하, X는 30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몇 %의 이익을 붙였니? 원가에 30%의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우리 의자 문제를 해보도록 할게요. 다섯 번째 문제 봤더니 긴 의자에, 강당에서 긴 의자에 학생들을 4명씩 앉혔더니 의자가 꼭 3개가 부족하더라. 그래서 긴 의자에다가 이제 한 의자에 5명씩 앉혔어요. 그렇게 했더니 의자가 모두, 긴 의자가 24개가 남아있고 마지막 한 개의 의자에는 한 명이 앉게 된다. 그랬을 때 강당에 있는 전체 의자의 개수는 몇 개인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서 미지수를 지정하는 건 굉장히 쉽죠. 의자의 개수를 물었으니까 요거를 X 이렇게 놓으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지금 의자의 개수를 x라고 했을 때 학생 수를 이용해서 여기는 방정식을 세워주면 돼요. 그러면 학생 수는 전체 학생 수가 몇 명이 있나 봤더니 긴 의자 x개에 4명씩 앉았어요. 그럼 학생 수는 4 곱하기 x명만큼 있게 되는데 의자가 총 3개가 부족했다 그랬어요. 꼭 3개의 의자가 부족했다는 얘기는 학생들이 지금 몇 명이 더 있다는 거죠. 3명이 더 있다는 게 아니라 의자 3개 분량만큼 더 있는 거니까 4명씩 3개 분량이니까 총 12명의 학생이 더 있다는 거네요. 그쵸? 자, 그래서 5명씩 앉혔더니 긴 의자가 24개가 남았고 마지막 의자 1개에 1명 남았다 그랬어요. 그럼 1명이 앉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또 주의할 건 뭐냐면 5명이 앉은 의자의 개수가 모두 몇 개인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5명이 앉아있는 의자의 개수는 전체 의자가 처음에 X개였죠. 거기에서 의자가 24개가 남았고 마지막 1개에는 5명이 앉은 게 아니라 1명만 앉아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5명이 앉은 의자의 개수는 X에서 24개를 빼주는 게 아니라 1개를 더 빼서 25개에 X에서 25개를 뺀 의자에 5명씩 앉아있는 거니까 그때의 학생 수는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봤더니 자, 5 곱하기 x-25가 되고 마지막 의자에 1명이 앉아있다 그랬으니까 더하기 1 해주면 되네요. 그러다 보니 여기도 학생수, 여기도 학생수 방정식 만들어주면 끝 되겠습니다. 자, 4x 더하기 12가 5x-25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분배 법칙 간단하게 써서 풀어주면 되겠죠. x가 136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 의자의 개수는 모두 136개다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고 여기에서 주의할 거 뭡니까? 학생수 의자가 3개 부족하다 했으니까 학생들이 12명 있다는 거 그리고 24개가 남아있고 마지막 1개의 의자이기 때문에 5명이 앉아있는 의자는 25개를 빼줘야 된다는 거 주의하세요. 자, 이제 6번째 문제는 뭐냐면 시계 문제예요. 시계 문제. 4시와 5시 사이에서 시침과 분침이 직각을 이루는 시각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보다는 훨씬 문제가 짧네요. 별로 분석할 것도 없어요. 직각을 이루는 시침과 분침이 직각을 이루는 시각을 구하여라. 이거를 우리가 x분 이렇게 해서 4시 x분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고 그러면 시계 문제는 선생님이 앞에서 이제 언급을 해준 적이 없어요. 시계에는 시침과 분침 2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거 가지고 문제를 풀겠다는 건데 시침하고 분침이 1분 동안에 몇 분씩 회전하는지 그걸 먼저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여기 우리가 시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분침은 12시 12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시간 동안에 한 바퀴를 슉 돌아가지고 다시 12까지 오죠. 그러면 분침은 1분 동안에 자, 분침이 1분 동안에 몇 분 동안 회전, 몇 도만큼 몇 분 동안 회전한데 왜 자꾸 이러죠? 분침이 1분 동안에 몇 도만큼 회전하는지 시침은 1분 동안에 몇 도만큼 회전하는지 1분 동안에 회전하는 각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은 자, 분침은 여기에서 60분 동안 1시간은 60분이니까 60분 동안 360도를 회전을 해주는 거니까 1분 동안에는 총 6도만큼 360을 60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1분 동안에 6도만큼 회전하고요. 근데 시침은 1시간 동안에 다 돌아가는 게 아니라 1시간만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시침이 12시에서부터 시작해서 1시까지 움직였다. 그러면 요만큼만 시침은 이동을 하는 거예요. 전체 12개인데 요거 1시간은 30도. 그러면 60분 동안에 30도만큼 회전을 하는 거니까 30도만큼 회전을 하는 거니까 30도를 60으로 나누어 가지고 시침은 1분 동안 0.5도만큼 회전을 합니다. 그러면 4시 x분이 되었을 때 시침과 분침이 회전하는 각도만 결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자 1분 동안에 이렇게 됐고 4시 x분이 됐을 때 분침은 똑같이 1분 동안에 6도니까 분침은 6x만큼 회전을 하고요. 4시 x분이 됐을 때 시침은 0.5x만큼 회전을 해주는 게 아니라 4시, 이미 여기는 시침은 4시가 됐을 때 4시까지 이미 돌아와 있죠.
여기가 지금 시침이 되면 4시까지 이미 돌아와 있고 x분이 됐을 때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조금 요만큼 0.5x만큼 회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12에서부터 30도씩 4번을 이미 돌아와 있으니까 여기는 30도 곱하기 4, 120도만큼을 이미 돌아와 있고 거기에서 0.5x만큼을 회전한 거고 분침은 12에서부터 6x만큼을 회전을 했어요. 그랬을 때 시침과 분침이 직각을 이루는 시각이라는 거. 자, 시침과 분침이 직각을 이룬다. 시침이 여기까지 왔을 때 시침하고 분침이 직각을 이루는 거는 분침이 더 많이 돌아가서 이렇게 직각을 이루는 시간이 하나 나올 수 있겠고요. 또 시침이 더 많이 돌아가고 분침이 돌아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렇게 되어가지고 직각을 이루는 시각이 나올 수도 있겠어요. 두 개가 나오네요. 그래서 이거는 시침이 더 많이 돌아간 경우에는 120도 더하기 0.5x와 분침이 회전한 각도를 뺐을 때 90도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분침이 더 많이 돌아갔을 때는 6x에서 120 더하기 0.5x 시침이 돌아간 각도를 뺐을 때 90도가 되는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풀이하는 거 조금 이따 선생님이 한 가지만 풀어주도록 할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시침하고 분침이 지금 회전한 각도를 선생님이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어떤 식의 문제도 할 수 있겠죠. 시침과 분침이 일치하는 시각을 구하라. 그러면 두 개가 같다는 거고 일직선이 되는 시각을 구하라. 그러면 두 개가 이루는 각의 차이가 180도가 되는 거. 또 60도가 되는 시각을 구하라, 뭐 몇 도가 되는 시각을 구하라 라고 하던 간에 시침과 분침이 이루는 각만 정확하게 얘네를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이제 시계 문제는 또 답이 약간 독특하게 나오기 때문에 하나만, 자, 위에 있는 거 하나만 풀어주도록 할게요. 위에 있는 거 한번 여기다가 풀어볼게요. 자, 위에 있는 거 여기 간단하게 계산을 해주면 120 마이너스 5.5x가 90도가 되는 것이고 요거를 5.5x를 이쪽으로 이항해서 마이너스가 생기지 않도록 정리를 해주는 센스도 필요해요. 그러면 결국 5.5x는 30도가 되는 거죠. 좌변, 우변 바꿔서 써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x는 5.5분의 30, 50, 5분의 300 해서 약분을 해주면 얘가 지금 11분의 6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답을 쓸 때 시계에서는 중학교 과정에서는 이렇게 가분수로 나오는 거는 대분수로 굳이 바꾸지 않고 그냥 가분수로 써주면 되는데 시계 문제에서는 11분의 60분 이렇게 쓰는 것보다 이거를 꼭 대분수로 바꿔가지고 답을 쓸 때에는 이제 4시 5와 11분의 5분 이렇게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거 분침이 더 많이 돌아가는 경우에도 이걸 이렇게 샤샤샤샥 풀어주면 어떻게 되냐면 4시 38과 11분의 2분 이렇게 꼭 대분수로 바꿔서 풀어주고 두 개가 나오는 경우는 두 개를 꼭 찾아주도록 하세요. 자, 이제 마지막 우리 예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지금 무슨 문제인가 봤더니 A, B 두 학생이 매달 받는 용돈의 비가 7대 5 그리고 지출의 비가 13대 9이고 남아있는 돈이 각각 1,000원일 때 두 사람이 매달 받는 용돈은 각각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7대 5, 13대 9 이런 거니까 비례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고요. 비례식 역시 앞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비례식 뭐 A 대 B가 몇 대 몇일 때 식을 간단하게 하는 거 세 가지로 정리해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용돈을 각각 얼마인지를 물었으니까 A가 받는 용돈을 X라고 두면 B가 받는 용돈은 7대 5니까 7분의 5X가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데 이 문제는 보통은 이제 물어보고 있는 것을 미지수로 둬서 문제를 푸는 게 좋지만 이 문제는 그거보다는 분수가 생기니까 이 비례식을 이용해서 A가 받는 용돈을 X로 두지 말고요. 7대 5라는 것을 가장 간단하게 표현을 해서 A가 받는 용돈을 7X로 이렇게 해서 미지수를 세워주면 좋겠어요. 그러면 A가 받는 용돈이 7X라면 B가 받는 용돈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5Y가 아니라 5X가 되는 거죠. 그래야지 7대 5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식을 세워주면 되고 여기에서 나중에 X의 값이 나오면 A가 받는 용돈 X가 아니라 7X가 바로 용돈이 되고 5X가 바로 용돈이 된다라는 거 그거 꼭 주의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돼요. 그러면 자 용돈이 지금 이만큼이고 지출의 비가 13대 9니까
이게 13y, 9y 또 미지수 하려고 하지 말고요. 미지수는 가능하면 한 개로 해주라 그랬어요. 그러면 용돈과 지출과 남은 돈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어요? 용돈에서 남아있는 돈을 빼면 지출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받은 용돈에서 남아있는 돈을 빼주면 지출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A가 쓴 지출은, 자, A의 지출의 양은 전체 용돈 7X에서 1,000원을 빼주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B의 지출은 5X에서 1,000원을 빼주면 되는 거죠. 그랬더니 그 B가 얼마라고 했냐면 13대 9라고 했어요. 이것 대 이것의 B가 13대 9. 아, 방정식 완성되죠. 자, 7x 마이너스 1000 대 5x 마이너스 1000을 했을 때 이것이 13대 9가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방정식 풀이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례식이니까 63x 마이너스 9000은 65x 마이너스 13,000원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이 x는 4,000원 이렇게 되니까 x가 2,000. 자, 그럼 A가 받는 용돈 2,000이 아니라 A가 받는 용돈은 7X라 그랬죠. 그래서 A가 받는 용돈, 여기에서 A가 받는 용돈은 2,000과 7을 곱해서 14,000원. B가 받는 용돈은 5X니까 10,000원 이렇게 해서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꼭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미지수 자체를 처음부터 구하려고 하는 거 말고 B를 이용해서 7X, 5X로 하는 대신 나온 답이 이게 바로 답이 되는 게 아니라 7X와 5X가 되는 걸로 꼭 확인해주는. 그래서 처음으로 우리 다시 돌아가서 방정식 풀 때 맨 처음에 문제 분석해서 두 번째 미지수를 지정해서 방정식을 세우고요. 그리고 세 번째 방정식을 풀었다면 네 번째 거기 나온 답이 조건에 맞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단위 지정해서 주는 습관을 꼭 들여야 된다 그랬고,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선생님과 같이 한 여러 가지 유형들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활용 문제도 충분히 연습하시고 활용도 두렵지 않다는 느낌 갖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